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드디어 변곡점을 확인하는 화요일이 될 수 있을까요? 블랙 먼데이 그 이후의 움직임들 개장 전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밤 한 줄은 폭락을 구원한 가짜 뉴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죠. 일단 가짜뉴스로 블랙 먼데이는 진정이 된 상황에서 코스피 어제 2,400선이 깨졌습니다. 그 과매도권에서의 빠른 반등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 체크 필요하겠고요. 개장 전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로 확인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예상했다는 분위기인데 6조 원 그 이상까지 잘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 살펴볼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중 때문에 논란이 극심했었는데요. 3월 19일 고점 대비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중 축소 공시가 나오면서 빠른 반등을 현재 대체거래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빠르게 가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내용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실적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입니다. 얼마만인가요? 나온 헤드라인 넘버 보시죠. 이번에는 컨퍼런스 콜 없이 1분기 잠정 실적 헤드라인 넘버만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업부 실적까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많은 부분이 추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표된 매출액은 분기 7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가 4조 9천억 원에서 5조 1천억 원까지 실적 컨센이 시장 안에서 형성이 됐었고요. 증권가에서 봤던 내용들은 더 넘버가 높았습니다. 쭉 보시죠. 현대차증권 5조 3조 원, 그리고 KB증권 5조 8천억 원까지 컨센이 한 달 동안에 빠르게 올라갔었고요. 위스퍼링 넘버라고 해서 스트릿 넘버, 시장에서 다 같이 좀 기대하는 넘버는 그보다 더 올라간 수치 6조 3천억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단을 다 뚫어내고 6조 6천억 원으로 확인된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기대했던 내용들은 디램 출하량, 이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파운드리 쪽의 적자폭은 지속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전사업부 제외하고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영업이익은 기대보다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던 상황입니다. 저희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과 연결해서 그럼 어디에서 이렇게 잘 나왔다고 추정이 가능한지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빠른 시간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기대감 큰 오늘 화요일장 개장 전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잘 실적을 발표했네요. 성적표 6조 6천억 원. 예상보다 너무 잘했습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는 원래 이제 한 5.3조 정도 받고 컨센서스가 좀 지나치게 좀 보수적으로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갤럭시 S25 울트라가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고 여기에 또 마케팅 비용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스마트폰 수익성은 저희는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을 거로 추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부과 우려 때문에 디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국민 고객 주요 유통상들이 선제적으로 좀 재고 축적을 한 게 서프라이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숨은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 때문에 선주문이 디램 출하량을 일부 끌어올렸다. 그럴 것이다. 라는 전망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잘 나온 실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게다가 너무 기존의 컨센서스가 좀 보수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증권가에서 프리뷰를 내놓은 내용들 보면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 1분기 저점을 딛고 4분기까지 증액 추세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번 실적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보시는지 관세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런 채널 유통 채널 체크를 좀 최근에 하고 왔고요. 근데 지금 2분기는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1분기 7,900만 대에서 2분기에는 6,600만 대로 한 1,300만 대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은 이구환신 때문에 1분기에 또 미리 또 구매를 했고 이게 2분기 수요 부진으로 이어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관세 부과 때문에 미리 지금 유통상들이 스마트폰을 확보했기 때문에 2분기는 그거만큼 또 물량이 못 갔고 그리고 관세가 정말 그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스마트폰에 이제 부과가 되면 미국에서 이제
가격 저항이 생겨서 교체 주기가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좀 낙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신제품 효과는 대부분 3분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2분기는 또 갤럭시 S25가 출하량이 급감하는 시기인데 아직 범용 메모리 지금 정도의 가격 레벨로 스마트폰 이익 감소를 의미 있게 극복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낙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쉽네요. 조사모 3인가요? 1분기에 조금 앞당겨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네. 2분기 기대는 조금 낮추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반기 기대를 걸어보고요. 실적 전망을 봤다면 이번 전략이요. 어제 53,000원까지 삼성전자 빠졌습니다. 지금 네. 과매도 권역으로 보시는지 일부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적극 매수를 또 권하기도 했거든요. 반도체 네. 삼성전자와 함께 전략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는 저희가 늘 강조했지만 5만 원 초반은 그냥 모든 리스크가 다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는 굳이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PBR 0.9배 그리고 자사주 소각하고 있고 또 조금이나마 범용 디램 가격이 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초반의 삼성전자는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 매력적인 가격이다. 매수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은 전반적으로는 미국 관세나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AI 반도체라는 게 이게 단순한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고 중장기적인 산업의 인프라와 그리고 산업의 경제적 제고를 위한 그런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다양한 글로벌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AI 반도체 중심으로 저점 매수 전략을 펼친다면 저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근데 2분기를 너무 낙관하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 코멘트에서 또 하셨잖아요. 물론 지금 예. 싼 거는 맞지만 지금 예, 현대차증권 센터장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TP는 또 7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예, 예. 지금 가격대는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는 건지 2분기에 예, 예. 다소 사이클이 지연되더라도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까요? 5만 1,000원인 정도면 떨어지더라도 빨리 복원할 수 있는 가격이다. 저희는 제가 다른 건 잘 못했지만 삼성전자 저점은 지금까지 계속 하여튼 적중한 것 같은데 5만 원 초반이면 빨리 복원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은 사실 이제 1분기 저점 2분기 올라가는 거인데 이렇게 되면 1분기보다 2분기가 의미 있게 성장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1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2분기는 정체만 돼도 사실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다만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행간의 의미를 잘 읽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개장 전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분기를 조금 낙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찜찜하긴 하네요. 하지만 1분기에 잘 나온 부분, 긍정적인 유의미한 시그널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앞당겨 갔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증익 추세의 속도는 관세 때문에 너무 빠르기는 어려운가? 여기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로 담아야 할지 그 상단에 대한 욕심도 잠시 후에 전략에서 녹여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71,000원에서 8만 원까지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봤고요.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도 다 같이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지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었던 동안 정말 요동쳤던 미증시인데요. 일단 내용인즉슨 관세였습니다. 얼마나 민감도가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관세 90일 유예설이 시장 안에서 돌면서 이 카더라 뉴스 속의 지수는 일제히 급반등해 나스닥이 장중 오전장 4.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백악관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 이는 사실 아니고 유예 없다라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는데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그 기대감을 안고 있을까요? 나스닥은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제 코스피, 니케이의 경우에는 어제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기도 했죠. 중국 상해종합지수 7.3% 빠졌고요. TSMC 하한가였습니다. 닥스, 까크 모두 다
나락이었는데 이 블랙 먼데이의 연결고리가 미시장에서 가짜 뉴스 때문에 일단은 진정된 모습으로 거래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코스피 야간 선물 기준으로도 2%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 마친 상황. 그렇다면 오늘은 코스피 과매도 권역에서 추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협상 보복 시나리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위쪽으로만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보시면 되겠고요. 업데이트된 뉴스들 정리해드렸어요. 일단은 보복이 좀 격화되고 있다는 측면은 중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이 미국에서 먼저 때린 그 관세에 대해서 우리 5일부터 34% 미국산 수입품에도 관세 때릴 거야 라고 맞불 정책 놨고요. 여기에 또 보복합니다. 트럼프, 중국 이 관세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50% 추가 관세 더 매길 거야. 이렇게 되면 합쳐서 거의 100%에 달하는 관세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 앞두고 중국과의 이 격화는 계속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다른 국가랑은 우리 협상 열려 있어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인하해주겠다라는 입장이 트럼프에서 나오진 않았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9일 예정까지 하루 남겨지고 있는 상황. 우리 산자부 쪽에서도 미국으로 날아가서 오늘 현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에세이 공포 그 본질 속에서 지수의 바닥 어디에서 확인될까요? 우리는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지수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가 될지 그렇다면 진 바닥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나눠봐야겠죠. 어제 삼성증권에서 아주 보수적인 지수 전망치를 다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코스피가 2250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기존 대비 한 100포인트가량 낮춰 잡았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어제 0.8배 그 이하까지 지수가 2,400을 깨면서 내려간 상황 속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일단은 열어두자.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확정될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 이렇게 되면 EPS가 깎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 미국에 대해서도 삼성증권 4,500, S&P 500 지수 하향 조정했어요. 지금 종가보다 지금 5,060선에서 마감했으니까요. 11% 더 빠질 수 있다고 봤고요. 미중 무역 격화되면 상해 종합 지수도 지금 2,700까지 빠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10%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바닥을 오늘 잡더라도 추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할지 이 부분 전략에 녹여내서 살펴볼 거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 IB에서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개장 전에 또 유증과 관련된 기존 대비 축소한 정정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한화에너지 포함해서 계열사 3곳이 제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화에너지 대주주 쪽에서 조금 더 희생을 하고 소액주주가 시가 부근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유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1조 3천억 원이 에너지 쪽으로 갔던 매각 대금이 다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된 금액으로 유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회에서는 이 내용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유증 직후에 얼마나 타격을 받았냐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월 19일 고점 78만 1,000원 갔었거든요. 그런데 63만 원까지, 60만 3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잠깐 차트 보고 가실까요? 지금 22%가량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보시면 이달 들어서 살짝 반등을 주면서 어제 64만 원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예상 체결가,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에서의 거래 움직임인데요. 7%가량 급등으로 출발 대기하면서 다시 70만 원 회복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규장 이 분위기 70만 원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 시스템도 고점 대비 30%, 한화 지주사도 28%의 고점 대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평가가 가능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이벤트로 확인할 수 있을지 유증 축소와 관련돼서 주주들의 이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될지 여부는 보셔야겠고요. 다만 이 방산주를 계속 봐야 할 이유는 늘어납니다. 미국, 이란 12일에 고위급 회담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미국과의 무역 적자 해결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무역 외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 지원 우리가 매년 너네한테 해주고 있잖아 라면서 무역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군사와 관련된 안보 지원을 카드로 제시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이 부분도 전략에서 살펴보죠.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동시호가 구간에서 지금 코스피가 1% 이상 오를 것 같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으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이 된 걸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김경국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과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과장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블랙 먼데이 좀 진정된 모습이 미국장에서 나왔는데 관세는 계속 격화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도 일단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바닥일까요? 일단 어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CNBC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일단 8%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는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수급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국내장 투자자분들이 이제 진입을 해야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좀 고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국내장은 지난주 뭐 정치적인 해소 기다감이 선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어제는 이제 아시아 증시 폭락과 함께 이제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같이 동조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내만의 변동성의 확대 요인은 이제 해소가 된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 글로벌 증시를 아웃퍼폼했던 뭐 여러 가지 증시가 있었습니다. 항생도 좀 그랬고 독일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연초까지는 글로벌 증시를 아웃퍼폼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변동성이 마무리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국내장도 글로벌 증시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에서 진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시장 포인트들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냠냠님께서 외국인 선물도 매수로 시작하네요 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2에서 3%. 반가운 수급도 유입될 수 있을지 현물도 저희 개장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다음 질문은 삼성전자인데요. 저희 개장 전에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도 전화 연결로 좀 전략을 일부 봤는데 이정호 팀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님은 일단 2분기 거 조금 앞당겨온 감이 없지 않다. 사이클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조금 아쉽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좋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예상치보다 조금 부합하거나 좀 못 나오거나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오늘장에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미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수급이나 분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지수가 좀 안 좋을 때 나왔다면 집중적인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흐름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삼성전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55,000원 이하라고 본다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안 좋았던 삼성전자 개별 악재가 있었을 때도 딱 5만 원 부분까지만 하락을 했던 부분세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도 지수보다도 더 강한 모세도 나왔던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레거시가 조금 더 반등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수급세나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하락세도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세. 그리고 어떻게 보면 HBM보다 지금은 레거시 쪽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미증시가 변동성이 생기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투자가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중단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레거시 쪽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 의견 55,000원 이하에서 매력적. 김 과장님. 방산 좋게 봐주셨었는데요. 이 한화 에어로 유증 축소 공시가 나왔네요. 채팅창에 이민경 님이 주식 빠지니까 유증 줄이네요. 유유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그런 일환으로 보면 좀 얄밉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던데 일단은 이 축소 공시로 70만 원 다시 회복할 수 있겠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방산 쪽을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두 종목 보고 있는데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8만 원에서 조정은 받았지만 현재 가격이 그렇게 과도하게 조정을 받진 않았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분할 매수가 유효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가격에서 70만 원을 넘기는 그림이 한번 변동성만 조금 완화된다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오션 매각 금액 1조 3천억에 대한 입금과 관련된 검토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하나에어로가 하나오션도 연결로 붙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오늘 충분히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로 연결지어서 그럼 이 뉴스의 연장선으로 우리 이 팀장님께서 가져오신 관심주로 갈게요. 하나오션인데 네. 혹시 하나에어로 유증 이 축소 공시와도 연결지어서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예요? 아니면 다른 포인트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전체적인 하나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 관련해가지고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건 방산 조선 섹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산은 어떻게 보면 유럽 쪽으로서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있고 조선은 미국 쪽에서 계속적인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적으로 조선을 압박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들이 반사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선사를 투자하는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 들을까요? 네, 목표가 진입가 같은 경우에 오늘장 시초가에 들어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64,000원에서 65,000원에서 지금 출발 대기하네요. 시초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님은 선진뷰티 사이언스예요. 지금 화장품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관세 쪽에서 조금 피해가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무풍지대.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단 창세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매출단에서 이제 성장이 950억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좀 작은 주식이긴 한데 사실 시총에 비해서 일단은 펀더멘탈이 꽤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19년도 업계 최초로 FDA 실사를 무결점으로 받으면서 올해도 또 좋은 모습 ODM 비즈니스가 6월 달에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 쪽 소재에 매출단이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15,000원까지 보고 계시고요. 지금 11,500원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0,000원으로 짧게 주셨습니다. 기대하고요. 본장에서 저희 전략 더 이어가겠습니다.